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클립에서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했지만 그리고 기본은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었던 핵심 기능 9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입니다. 구역 설정이라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작업하실 때 슬라이드가 많아질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보통 보고서나 기획서를 작성하시면 슬라이드가 30장, 50장 이렇게 장수가 많아질 때가 있는데요. 나중에 작업하다가 장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떤 특정 슬라이드를 가서 그 장표로 수정하고 싶은데 이 슬라이드를 찾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이럴 때 마치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듯이 구역을 미리 설정해 놓으시면 원하시는 슬라이드를 찾기도 빠르고 우리가 이걸 구별해서 나중에 활용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구역 설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단축키는요, 컨트롤 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N을 누르시면 이렇게 새 프레젠테이션이 열렸죠. 자, 여기 새 프레젠테이션에서 왼쪽 1번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를 추가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단축키는요, 엔터키만 눌러주시면 슬라이드가 추가됩니다. 아주 쉽죠?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여러 장 한번 추가해 보시고요. 슬라이드가 많아지면 이제 구역을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저는 4번과 5번 사이에 폴더, 즉 구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4번, 5번 슬라이드 사이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구역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구역 추가 눌러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구역의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기획, 배경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엔터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역이 설정이 됐어요. 12번과 13번 슬라이드 사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구역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기획 컨셉이라고 잡아볼게요. 엔터 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구역은요, 개수의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역을 이렇게 만드시면 왼쪽에, 구역 왼쪽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 보이시죠? 이 삼각형 모양을 누르시면 구역이 이렇게 축소됩니다. 다시 이 삼각형을 누르시면요, 또 구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구역을 축소했을 때 구역 이름 오른쪽에 괄호 안에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숫자는 슬라이드의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역을 접으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가능해지겠죠. 자, 이 구역 이름에서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요, 구역 이름을 다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모든 구역을 한 번에 제거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업무를 문서를 만드시는 분은 구역을 설정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거나 전달하실 때 있죠. 이럴 때 더 이상 구역이 필요 없다 하시면 모든 구역 제거를 눌러서 구역을 다 없애고 파일을 전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역을 모두 확장을 한 번에 하거나 모두 축소하는 것도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장수가 많을 때는 반드시 구역을 설정해서 업무를 진행해 보세요. 훨씬 효과적으로 파일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왼쪽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무하시면서 잊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팁이라는 메뉴 밑에 하시는 방법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적어놨거든요. 요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능 가보도록 할게요. 선택, 개체, 숨기기 기능입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문서 작성하시다 보면요, 이런 경우 있으시죠. 도형이 이렇게 겹친다거나 뭐 이 위에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도형과 사진과 글자가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겹쳐 있는데요. 나는 이 맨 뒤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서 컬러를 바꾼다거나 뭐 내용을 바꾸거나 무언가를 변경하고 싶은데 앞에 있는 도형들 때문에 이걸 선택하기 어려운 적이 있으셨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셨나요? 네, 이 도형을 옆으로 옮긴다. 그리고 이 도형의 색상을 바꾼다. 다시 이 도형을 얻는다. 뭐 이런 방법을 많이 쓰셨죠. 자, 그런데 굳이 앞에 있는 도형을 옆으로 옮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쪽에 있는 도형들을요, 살짝만 안 보이게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살짝 안 보이게 만드시고 뒤에 있는 도형의 설정을 바꾸신 다음에 다시 앞에 있는 도형이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기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뉴 홈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선택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선택에서 선택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선택창 여셨나요? 자, 이 선택창을 여시면요. 제가 만약에 이 삼각형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그 삼각형이 뭔지 오른쪽에 선택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눈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눈을 클릭하시면 눈을 감겨주는 거예요. 잠깐 이 삼각형이 안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원도 선택해 볼까요? 원은 타원 7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오른쪽에 눈 모양을 클릭하시면 눈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 원도 잠깐 안 보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맨 뒤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자, 그러면 이 도형의 컬러를 바꾸시고요. 이제 앞에 있는 도형을 모두 표시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언제 쓰시냐면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을 선택하실 때 앞에 있는 거를 잠깐 눈을 감겨주고 선택하거나 혹은요 내가 어떤 요 텍스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거 원치 않는 도형이나 개체가 선택될 때가 있죠. 그래서 좀 귀찮을 때는 잠깐 눈을 이렇게 잠깐 요거를 눈을 감겨주고 작업을 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기본 도형, 기본 텍스트 상자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요. 도형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실 때는 여기서 하시면 되죠. 여기에 보시면 기본 도형 첫 번째 보시면 글자 쓰는 텍스트 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형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형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기본 도형 세 번째 보시면 타원 보이시죠? 요 타원을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타원을 그리실 때 그냥 그리시면 이렇게 타원의 모양이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원형으로 그리고 싶으시면 Shift를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정원형으로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도형을 그린 다음에요. 이 도형을 자세히 보시면 이 도형은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도형에 좀 진한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보통 문서를 작성하실 때 도형을 많이 넣으실 텐데요. 우리는 이 파란색의 도형을 좀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컬러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고서를 쓰실 때는 도형은 주로 뭐 회색 도형 많이 쓰시는데요. 나는 이 파란 도형이 아니라 이 회색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도형의 색상을 회색으로 바꾸시고요. 도형의 윤곽선도 없애볼게요. 윤곽선 없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채우고 윤곽선은 없애줬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게 되면요. 자, 우리 이제 다른 도형 한번 그려볼게요. 이 타원 말고 삼각형을 선택하시고 그리거나 아니면 오각형을 선택하고 그리거나 그 어떤 도형을 그리셔도 방금 설정한 그 도형의 서식 있죠. 회색에 테두리 없는 도형, 그 서식 그대로 도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 1번 첫 슬라이드에서 기본 도형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작업하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기본 텍스트 상자도 한번 설정해 볼게요. 기본 도형 첫 번째 보시면 글상자 보이시죠? 텍스트 상자. 글상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하시면요. 맑은 고딕 18포인트로 아마 쓰여지실 거예요. 파워포인트의 텍스트 상자의 디폴트 값이 맑은 고딕 18포인트입니다. 근데 작업하시다 보면 회사 고유 폰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로 또 맑은 고딕보다 가독성도 좋고 아름다운 글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글꼴을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번에 뭐 디자인할 때 이 글꼴을 쓰겠다라고 선택하셨다면 이 글꼴을 바꾸시고요. 18포인트는 너무 작으니까 나는 최소 20포인트를 기본 글꼴로 쓰겠다 하시면 글자 크기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변경하신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를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 한번 해볼게요.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 자, 마우스 누르실 때 여기 테두리 부분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 글상자를 열어서 글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글상자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자, 입력해 보시면 이제 더 이상 맑은 고딕 18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설정한 글꼴 그리고 그 폰트 사이즈로 기본 텍스트 상자가 설정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작업하실 때 항상 이 기본 도형과 텍스트 상자는 슬라이드 1번에서 미리 설정하시고 업무를 시작하시고요. 만약에요. 새 프레젠테이션 열잖아요. 컨트롤 N. 새 프레젠테이션을 여시면 다시 도형은요. 요 색깔. 그 다음에 글 상자는 기본 맑은 고딕으로 써집니다. 맑은 고딕. 그러나 이 파일 있죠. 우리가 지금 방금 설정한 기본 텍스트 상자랑 기본 도형을 설정한 이 파일은요. 저장해 놨다가 다음에 여셔도 이 도형과 텍스트의 서식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기호를 활용하는 건데요. 저는 문서를 작성할 때 기호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기호에 주목해 주세요. 기호를 잘 쓰시게 되면 우리가 글자, 텍스트를 많이 줄이고서도 의미 전달을 더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상반기 임직원 역량평가를 통해 고성과자에게는 특별 상여금을 지급합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도 그렇게 긴 문장이 아니지만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줄여볼까요? 여기에서 핵심 문장, 핵심 키워드를 빨리 찾으시고요. 줄여보겠습니다. 상반기 임직원 역량평가, 통해라는 말을 생략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화살표를 넣어줬습니다. 화살표를 넣고 고성과자 특별 상여금 지급 요렇게만 해주셔도 글자는 줄이고 의미 전달은 더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한 기호가 뭐죠? 맞아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기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왼쪽에 한번 보시면 이 화살표는 잘 쓰시게 되면 형용사, 부사, 서술어 이런 것도 많이 생략하실 수가 있고요. 이 화살표는 또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살표는 어떤 단계나 흐름을 보여주실 때 중간에 의로, 무엇을 통해라는 말 대신 화살표만 써주셔도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되죠. 그리고 before와 after, 전과 후 이런 거를 의미할 때도요. 구구절절히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화살표를 넣어주면 의미 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화살표를 적극적으로 써주세요. 자, 화살표는 진짜 이제 많이 쓰는 기호 중에 하나인데 이 화살표를 빠르게 입력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살표를 입력하실 때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요. 숫자 0 오른쪽에 보시면 바가 보이시죠? 우리 글머리 기호로도 많이 쓰시는 바가 보일 텐데 이 바 두 개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 M 보이시죠? 키보드에 보시면 알파벳 M 오른쪽 옆으로 가시면 괄호가 보이시잖아요. 이 괄호를 빠르게 입력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 두 개 그리고 M 오른쪽에 있는 괄호 빠르게 입력하시면 화살표로 자동 변환이 되시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숫자 0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아까 했던 바 있죠. 바 오른쪽에 보면 연산 기호 중에 equal 있죠. equal 는 두 개 입력하시고 괄호를 눌러주시면요. 더 두꺼운 굵은 화살표를 바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시고 싶으시면요. 괄호의 방향을 바꾸시면 돼요. M 오른쪽에 보시면 괄호 있죠. 괄호를 이렇게 왼쪽 괄호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괄호 하시고 는 입력하시면 화살표 방향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빠르게 화살표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기호를 빠르게 활용하시려면요. 우리 보통 기호 입력하실 때 여기로 가셨잖아요. 메뉴에 보시면 삽입, 그다음에 기호 가셨죠. 기호 누르시면 이렇게 기호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되죠. 근데 우리는 바로가기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실까요? 바로가기에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기호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딱 누르시면 기호를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 원래는 한 번, 두 번 클릭해서 들어갔어야 했지만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한 번에 가실 수가 있고요.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정말 기호를 많이 쓴다 하시는 분은 이 단축키 조금 어려운데요. 이 단축키도 기억해 두세요. 단축키는요. Alt N U입니다. 자, Alt N U 누르면 기호로 바로 가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단축키 Alt N U입니다. Alt N U 누르시면 이렇게 기호를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호 가는 방법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기호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서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핵심 기능은 넘버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문서를 만드실 때 이 넘버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넘버링 방식은 4가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숫자를 쓰고 발을 해서 이렇게 넘버링을 하시기도 하고요. 기호를 입력해서 이렇게 발을 하고 넘버링을 하시기도 하고, 세 번째처럼요, 숫자에 괄호를 넣어서 하위 수준으로 내려가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뭐 이런 방식으로 또 넘버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넘버링의 방식은 조직이나 또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넘버링 하실 때 하위 수준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정확하게 딱딱 들어가게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큰 위에 제목이 1, 2, 3, 4번이 있고 그 아래에는 바하고 하위 수준이 있죠. 그러면 이 바 다음에 하위 수준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문서가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 수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여기 바 안쪽을 들이실 때, 들여쓰기 하실 때 수준 정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자, 수준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거입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럼 밑에 가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방식으로 수준 정리를 많이 하셨죠. 자, 근데 그 방식으로 수준 정리를 하면 좀 이상한 부분이 없으셨나요?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똑같이 입력하고 밑에 가서 또 스페이스바 입력하고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칸이 딱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딱 반 칸이 안 맞을 때가 있죠. 정확하게 5번씩, 3번씩 딱딱 쳤는데 이상하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자, 수준 정리를 하실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딱 맞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준 정리를 하시려면요,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눈금자가 있으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수준 정리를 하려면, 들여쓰기를 하려면 눈금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눈금자는 어디에 있냐면 메뉴 보기에 보시면요. 여기 눈금자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하시게 되면 눈금자가 생겨요. 혹은 우리는 바로가기 메뉴를 만드셨죠? 여기 바로가기에 보시면 여기 눈금자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눈금자를 딱 체크해도 눈금자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눈금자를 꺼내셨으면 이제 수준 정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워드나 한글에서도요. 이 방식으로 수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눈금자가 이제 나왔으면 수준 정리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갈 부분 있죠. 이 들어갈 부분을 블럭을 쫙 씌워주세요. 블럭을 씌우신 다음에 눈금자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게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위쪽에 있는 삼각형 있죠. 이것을 위쪽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점선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 있는 곳까지 가서 손을 딱 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준 정리 안쪽으로 쑥 들어가신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정확하게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보시면 2번, 3번, 4번 밑에 있는 바도 이런 식으로 수준 정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움직여도 되지만 파워포인트에는 아주 유용한 단축키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단축키를 쓰시면 더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방금 했던 작업을 반복해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방금 했던 작업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는 단축키는요. 키보드에 F4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F4번은 정말 중요한 단축키라서 제가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F4를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는 방금 했던 작업이 뭐냐 하면요. 블럭을 씌운 다음에 한 칸 들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아래에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요 모래시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블럭을 씌우시고 F4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신기한 기능이죠. 다시 밑에 가볼게요. 3번 밑에도요. 세 줄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F4를 눌러주세요. 쑥 들어갔죠? 자, 4번 밑에도요. 선택하시고요. 블럭으로 씌우시고 F4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준 정리가 정확하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수준 정리하실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눈금자를 꺼내세요.
그 다음에 블럭을 씌우신 다음에 눈금자의 윗부분 있죠. 윗부분을 옆으로 오른쪽으로 딱 옮기시면 아주 정확하게 수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금자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들여쓰기 수준 정리하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자동 글머리 기호를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4줄의 항목을 나열을 해놨는데요. 여기에다가 자동 글머리 기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메뉴 홈에서요. 자, 여기 보시면 글머리 기호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이 있죠. 자, 요거를 딱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자, 우선 요 글머리 기호 넣으실 때요. 다양한 글머리 기호들이 있는데 어떤 걸 넣으실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우선 좀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 당구장 모양 있죠. 혹은 좀 진한 글머리 기호라던가 이렇게 마름모 모양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글머리 기호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잘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요 작은 동그라미 글머리 기호나 아니면 이 사각형. 저는 이 사각형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글머리 기호를 이 당구장 모양을 했을 땐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훨씬 작고 세련된 느낌이 드니까 요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하실 때는 요 체크 모양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예외적으로 무언가를 확인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요 체크 모양 글머리 기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눌러보시면요. 이 글머리 기호의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색깔도 바꾸시고요. 사이즈도 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절하시면 좀 더 작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작은 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딱딱딱딱 들어가졌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사용을 혹시 해보셨나요? 해보시면서 좀 이상한 거 없으셨어요? 저는 그 파워포인트를 잘 못할 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글머리 기호랑 이 글자의 가운데 간격 있죠? 이 간격이 왜 이렇게 넓을까? 이게 너무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좀 좁히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넓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 이거를 좁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 자동 글머리 기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 아까 기호 삽입하는 기능 배웠잖아요. 기호를 일일이 하나씩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넓은 거리를 좁힐 줄을 몰라서 좁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기호를 하나씩 넣는 수고를 했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우리 앞에서 요거 들여쓰기 하는 방법을 눈금자로 하는 거 배우셨죠? 자, 여기 보세요. 눈금자를 보시면요. 눈금자를 넣지 않으셨다면 여기 눈금자가 그대로 있죠. 눈금자를 보시게 되면요. 이 두 개의 삼각형 이렇게 겹쳐 놓은 게 약간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위에 있는 도형을요 선택하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이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동하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선택하시고 또 이동하시면 이렇게 또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좁히고 싶으시면요. 위에 있는 글머리 기호 있죠. 이거를 조금 들여주시면 이 간격, 자동 글머리 기호와 글자 사이의 이 간격도 자유롭게 좁히거나 넓히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일이 기호 삽입하지 마시고 여기서 삽입하신 다음에 눈금자를 활용해서 간격을 좁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5번째 핵심 기능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클립에서 6번째 기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